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 소속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항상 저희 시를 지켜주시는 저희 종합관제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에 22년 신규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합감제사업소장 김누씨입니다.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관제 요원들이 그 많은 카메라를 이제 관제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많은 카메라를 어떤 이벤트 중심의 어떤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뭐 지역에 뭐 학교 뭐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뭐 침입이 있었다던가 뭐 무슨 어떤 싸움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다던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바로 화면에 표출을 해 줌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카메라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달린 이제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운영은 그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라든가 불법 주정자의 CCTV가 각각 별도로 관제가 되었던 거를 하나의 어떤 통합 플랫폼으로 이제 경찰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연계가 돼서 이제 그 운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신 네, 거고, 그렇습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은 그 한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여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지금 저희 CCTV가 지금 설치되는 곳의 장소들이 대부분 저희 전력 전봇대 혹은 가로등 이런 곳에 설치가 되는 유형인 거죠. 전에는 이제 전봇대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암 형태로 바뀌어서 네. 폴대를 별도로 해서 어. 뭐 공원이라든가 학교 주변, 뭐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이제 움직이 되는 그런 쪽의 지역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풀대라고 하시면 어떤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방범용 CCTV라든가 이제 주정시차용 CCTV 보면 도로에 어떤 그 이제 어떤 게 네, 뭔지 알고 어떤 있습니다. 것들 그런 어떤 철에 대한 그리고 네네, 기둥. 기둥 같은 것들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에서 이렇게 반경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되어서 있거든요. 지금은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주 형태로 가는 거는 네.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지금 평택시가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의 모델이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 지금 사업의 내용 그대로. 예. 저희는 이제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쪽 면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때까지는 이제 그 CCTV들도 각각의 이제 그 목적별로 한 가지밖에는 이제 달성을 못 했었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돼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서 좀 그 사각 지역이 좀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쪽의 면으로 많이 이제 신경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관제에 대한 효율화에 대한 면을 더 이제 강화를 시켜서 시민의 안전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뜬금없이 자꾸 여쭤보는 것 같은데 현재 관내에 385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CCTV 관련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신규 설치 유지 보수 이런 걸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제가 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안전도시 구현으로 하는 게 이제 방범용 CCTV의 주된 예산들인데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이 한 본 예산으로 봤을 때 한 57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그 가장 좀 중요하게 이제 차지하는 비용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통신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유지하고 관련된 게 전체 57억 중에서 한 36억 정도가 시설 유지에 관련된 네. 예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공형 와이파이가 또 있잖아요. 저희 네. 이거에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그거는 정부 네네, 정보통신과장님. 공공 그 와이파이는요. 그 현재 구축비는 그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축이 끝나면은 그걸 인수해 갖고 통신료만 지금 부담을 하거든요. 1년 통신료가 한 2억 한 6천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 외에 설치나 구축 이런 거에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네, 그거는 정부에서 구축을 다 해주기 설치를 해주고 때문에. 있는 거. 예. 제가 계속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제가 가로등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가로등이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가로등 관련한 예산이 도로관리과 쪽으로 해서 25억 5,435만 5천 원, 송출 안출 합쳐서 총 75억 9,089만 9천 원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CCTV, 그다음에 와이파이, 그다음에 가로등 이것까지 모두 예산을 합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꾸준히 이제 지속해서 이게 보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이제 예산이고, 네, 이것에 관련해서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함께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보통 우리 평택시에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가로등과 신호등이 있고 표지판이 있는 이 형태의 CCTV까지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 맞죠? 네,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심플한 거는 같이 되어 있는 것들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신호등, 가로등, CCTV, 보안등, 여기에 와이파이까지, 공공형 와이파이까지, 그리고 드론 스테이션이랑 전기차 충전까지 갖출 수 있는 폴대가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서울이고요.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00개 이상 구축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환경 그 개선 사업 구간이나 이런 곳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국비 매칭으로도 하는 곳이 있고 전액 11호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 환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들을 교차 수용을 해서 플랫폼 형태의 지주 인프라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축하는데 비용은 어떤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게 각종 그 도로 시설물이나 스마트 기기 개별 설치로 지금 현재 도시 거리가 더 복잡해지고 시설물 안전 위험도 커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지주 폴대 하나로 범죄 예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교통 안전, 와이파이까지, 공공형 와이파이 설치까지 고정형으로 다기능이 이제 수행이 되니까 이 시설물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라든지 도시경관 오염 같은 걸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게 IoT 센서가 있어서 미세먼지나 온도, 뭐 유동인구 총 그 17개의 도시 현상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석 기반 도시 정책 수립한다고 용역을 각종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다 컨트롤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니터링을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설적인 부분도 개선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평택이 이제 거의 뭐 100만 도시를 계획한다, 뭐 국제도시 계획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다른 나라도 보니까 뭐 스웨덴이나 미국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집중했던 건 뭐였냐면요.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통합 안전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스마트폴 그 유형 중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인 거를 주의시키는 교통 표지판,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범 CCTV까지 붙어 있는,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있는 그 통합된 형태예요. 이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건데 눈에 확 띄죠. 예. 그리고 깔끔해요. 주변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울의 그 구로구인가 강동구 이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게 부가적 기능이 보행 신호 시에 음성 안내 장치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적색 신호 시에 정지선을 이탈하면 경고 음성 나오는 거. 또 좋은 거는 스마트폰 어플이 깔려 있으면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핸드폰 화면에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는 문구가 액정을 가린대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산을 대충 확인을 많이는 잘 못해서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매년 소요되는 그 우리 전체적인 예산하고 대략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20% 이상 절감이 된다고 판단은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뭐 어떻게 됐다라고 서울시에다가 확인 요청은 했는데 받아보질 못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에다가 직접 요청을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업체도 전국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벤치마킹 해올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라고 그래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의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통합 플랫폼 형태로 이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 이제 CCTV 뭐 이제 이쪽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형태로 이제 통합 플랫폼 이제 112라든가 이제 소방서 뭐 이런 데하고 이제 같이 연계된 건데, 종합적으로 이제 도로부서하고 교통시설부서하고 이제 같이 의논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를 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매뉴얼까지도 거기 홈페이지에 다 이미 나와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버스에만 가 있고 고정형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서 와이파이를 늘리면 어디에서도 평택시 전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도시 재생과 쪽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팀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하는 새로 사업 생기죠. 중에서 스마트폴이라는 그런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이게 그 스마트폴이에요. 유동인구 네네. 측정 센서도 있고, 그 이제 IoT도 이제 달려져 있고, 그 이제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의 면이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시가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기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좀 복합적인 내용이라 제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라고 알고 계시죠? 네,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민원인께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민원과에 오셔서 한번 신청하시면은 여기서 일괄 다 처리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 대상 민원이 어떤 건지는 주로 이제 건축 관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회 서비스 제공자 등록, 공장 승인 창업 사업 계획 점포 등록, 외카 서비스 고압 서비스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식품 위생 영업, 개발회계 허가, 5개 광고물 허가, 건축 허가, 하촌 점용, 농지 전용, 산업 전용 이렇게 해서 총 16종으로 이게 지금 본청과 각 출장소 민원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본청도 있고 출장소도 그 확신은 없으시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제 눈으로 다 확인을 못 해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전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허가 전에 예, 그 민원인이 무슨 행위를 하면은 그 금전적인 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그 심사 청구를 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미리 타진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네. 이제 어떤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손실을 잘못해서 부결이 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걸 저도 몰랐는데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가 자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상세하게 되게 잘 돼 있구나. 저도 몰랐던 제도였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민원에 대해서 그 1회 방문 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주무 부서랑 담당 팀장님이랑 직통 번호까지 안내가 되어 있고 연장선으로 민원 종류, 용어까지 안내가 돼 있고 민원 후견인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7급 이상의 어떤 경험이 많은 분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잘 돼 있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구나라고 해서 사실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했고 전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무들을 또 자세하게 각 과별로 정리를 해주셔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자세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도로, 건축, 환경 다양한 내용의 이제 민원을 듣고 처리를 도우려고 이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저히 답답해서 직접 이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근데 제가 먼저 저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024에 5000번의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제가 음식업을 하고 있는 그 민원인의 5개 영업 신고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축가를 연결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5개 영업 신고가 뭔지 아시죠? 아실까요? 네네네. 예. 5개 영업 있습니다. 5개 영업 신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건 5개 광고물이 아니라 5개 영업. 환경 위생 네네. 인허가 5개 신고 일정 규모 기준 대상에 맞으면 신고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식당이나 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우리 카페나 혹은 이런 호프집 같은 곳에서 테라스를 활용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공식적으로 해주는, 대신에 그게 시유지가 아니라 본인의 건물이거나 네. 김혜영 의원님께서 조례발 해주신 걸? 네네. 이거 어쨌든 이게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민원 콜센터에서 우리 주무 처리 부서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셔갖고 이게 숙지를 해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건축가로 가려고 하다가 식품 정책과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뺑뺑이 도는 상황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들었고, 그 다음이 이제 해당 부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는데요. 조리된 음식물을 동일 건물 내에서 팔지 않고 동일 건물에 인접한 테라스여야 하고 소유주의 사용 허가를 받고 임시 테이블을 사용해서 영업시간 내에만 운반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소방법,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적촉되는지는 스스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도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문을 받아갖고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어요. 이걸 받으셨다고. 근데 이 안내문에 이제 설명은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이제 하고,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지만 2장을 받아갖고 오셨는데 5개 영업 신고 절차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 기타 법을 검토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번호가인데 이게 없는 번호도 있고요. 제가 직접 다 전화를 걸었거든요. 알아봐 드리려고. 평택소방서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건 이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안내문인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개선하시겠다 했고. 근데 이 내용을 일단 생각을 하고 제가 조례를 검토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2018년에 제정이 되고 담당과는 식품정책과로 되어 있었는데 제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설치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적계업 5개 영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후 5개 영업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별지 1호 서식을 다운을 받아서 제가 또 별표의 안내 기준을 민원인한테 설명을 또 드리고 이 별지에 있는 서식을 보내드렸어요. 계획서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서 이걸 또 보내드렸죠. 이걸 또 이제 작성을 하셔서 가신 거예요. 이분이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셨을 것 같으세요? 그쵸. 원래는 민원실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 그 1회 방문 민원 서비스 그 창구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식품정책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가신 거죠. 담당 부서로 직접. 통상적으로 이제 식품 모든 허가는 그쪽이 모든 신고 처리는 영업 신고니까. 이제 그 식품업 지부 또는 그 식품정책과 또는 출장소 이제 환경위생과 와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본인들도 또 궁금도 하니까. 예. 근데 제가 왜 이걸 자꾸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콜센터에서 제가 처음에 걸었을 때 민원인 1회 방문 창구가 있으니 그쪽에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과정이 없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들고 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갔더니 식품정책과에서
식품 적개업 5개 영업 신청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걸 주신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둘이. 여기에는 5개 영업장 배치도와 시설별 사진만 구비 서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는 건축 녹지과 각과 건설도시과 교통행정과 뭐 소방서까지 해갖고 도장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영업신고 낼 때처럼. 그리고 민원인이 직접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오래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먼저 주셨던 이 안내문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고, 이런 걸 해와라 라는 내용도 빠져 있고, 이 신고서를 그럼 찾아보려고 제가 홈페이지에 당황해갖고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신고서에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이러면서 화가 나신 거죠. 다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또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양식을 또 찾아보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우리 조례에 있는 건데 하고 자료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식품정책과라고 찍어서 했더니 결과물이 9개가 나왔는데 거기에 식품정책과 해갖고 영업신고서라고 안 돼 있고 영업신고 신청서 등으로 해서 포함된 일괄 자료가 있어요. 첨부서식에.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영업 치면 환경위생과랑 위생과 것까지 해서 5가지 글이 나오고, 어쨌든 여기를 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식품정책과에 사용하는 신고서들이 나옵니다. 폐업, 공중영업 변경신고서,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영업사항 변경신고서까지 나와요. 이렇게 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민원인이 그 현장에서 받았던 그 신고서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저한테 주셨던 식품 적개업 5개 영업 신청서, 이건 안 들어있어요. 신청서인지 신고서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개선이 되는 걸까요? 민원은 시 행정이 이제 민원 업무 처리 이런 법률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 이제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민원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신속하게 일회방문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 내지는 직원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각 해당 민원 이런 처리 부서에다가 이렇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고 이제 민원 불편 사실 저희도 이제 공무원이지만 이런 민원 처리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도 이제 많이 있고요. 이게 이런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양식은 조례가 변경이 되거나 할 때 이건 그럼 과연 의원님들이 다 일일이 다 챙겨서 해드려야 되는 건지 얼마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변경 양식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변경된 그 양식을 누가 홈페이지에 게시글로 첨부해달라고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여기에만 매달려서 다 개선해라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발견될 때만이라도 즉각 빠르게 수정을 해주시면, 굳이 민원인들이 민원 전화를 여러 번 걸고 헤매고 의원님들도 괜히 기껏 열심히 해갖고 설명해드렸는데 괜히 욕먹는 상황 막 만들어지고, 니네 뭐 하는 거냐, 평택시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세대라면 저희나 더 어린 친구들이나 잘 갖추어 놓은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쪽에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민원인 1회 방문 창구가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분이 다
연결을 해주고 거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전체 부서를 다 협업해서 연결 다 되는 구조예요. 일단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업 허가를 신청을 하나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예. 내면은 거기서 경찰서, 소방서. 거기서 관련된 청내 이제 뭐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축 뭐 이제 그러니까 뭐 하수도 용 뭐 이런 것들 전 부서를 한 번만 방문하면 이제 이렇게 또 한 번 전체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아니죠. 하루 안에 다 돼요?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종전에는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처리를 받았던 것 부분인데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주무부서에 내면 거기서 모든 게 나중에 최종 정리될 때까지 된다 안 된다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운영은 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거에 대한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그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지. 모든 민원 서류는 대부분 그 창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창고요. 그리고 이거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이 내용이 방문 창구 운영이란 내용이 홈페이지에 안내가 돼 있고 실제로 그 민원실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면 그게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시행정 같은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인력이 거기 앉아 있을 테니까 앉아서 근무하고 계시면 네. 민원 접수가 이제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디로 분류하는 것 그런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제 홈페이지는 뭐 저희 시 각 부서마다 이제 정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전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시간 예. 되실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연결된 별지 첨부 서식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해당 민원인 1회 방문 창구 실적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제소한테 문의 하나 하겠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과 엄청 통화를 많이 했었죠. 저도 민원이 막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정차 문제 때문에 아주 저도 시달리고 있어요. 응? 그래서 좀 저도 배웠는데도 어떤 때 헷갈릴 정도인데 그 지금 삼성 그 고덕 그쪽에는 지금 주정차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총 이제 권역을 남부, 북부, 서부 권역을 이제 나눠서 이제 하고서 이제 있고요. 차량은 총 이제 7대입니다. 단속 차량이 5대 그리고 견인 및 당속이 이제 가능한 차량이 2대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다른 권역들은 하루에 뭐 일에 이제 주요 간선도로 이제 그러니까 주요 도로 쪽으로 해서 이제 단속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교통량이 뭐 적은 골목길이라든가 상가 지역, 이면 도로 등은 민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뭐 현장이 뭐 특별히 위험하다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서 이제 있고요. 특히 이제 고덕 삼성 쪽이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평일은 이제 보통 평일 9시서부터 18시까지 그 이제 이동식 그 CCTV 촬영을 통해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고덕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새벽하고 야간에 주 3회 그 5시서부터 9시까지도 이제 그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제역 1,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격주 단위로 하고서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쪽 삼성업 쪽은 네. 오전 오후 2번 하신다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오전 오후 됩니다. 예. 차가 돌면서 돌면서 예. 오전 오후면 몇 시부터예요? 오전은? 오전은 9시서부터 12시 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는 보통은 2시서부터 예, 오후 6시 사이입니다. 예.
결국은 점심시간 12시부터 쉬시니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은 안 하는 거죠. 예. CCTV로도 계속 찍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이제 고정위원제 CCTV로도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그 카메라는 총 평택시에 이제 567대가 이제 가동이 되고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 그 삼성 쪽은 고정형 CCTV가 14대가 지금 현재 이제 운영 중에 있고 그쪽은 특별히 365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5시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러니까 22시까지 단속을 하고서 이제 있고요. 단속은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면 바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즉시 단속 구간으로 특히 지정이 왜 돼서 거긴 그렇게 짧게 그래요? 보통 거기는 10분 저번에 그 7월 달에 그 이제 그 개인형 그 이제 PM이라고 해서 킥보드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됐던 지역이라서 평택 경찰서 쪽에서 즉시 단속 구간으로 바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단속하도록 저희한테 좀 지시가 그렇죠. 내려와가지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예. 시하고 또 경찰서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쵸? 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대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시민들은 다 또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제 그 주정차에 대한 단속 구간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이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어떤 심의를 통해서 분기별로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단속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하고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어떤 이제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이제 주정차를 이제 단속을 강화를 요청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어 중에 하나만 수정할게요. 경찰서의 지시를 받으셨다는 거는 아, 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네,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요청이나 협조. 그렇죠? 네. 서로 요청하고 협조하고 상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 아무튼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 또 경찰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와도 시에 서로 문의를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게 뭐 어떻게 해달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좀 있어요. 모르시니까. 네. 근데 특히 고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하고 협의하에 그 사고 때문에 즉시 하는 걸로 5분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왜 여기는 그렇게 짧게 하냐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고덕이 삼성 쪽에 그 8,000대를 할 수 있는 네.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게 또 민원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 말만 8,000대지 삼성인을 위한 거지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한 게 아닌데 사실 그쪽에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어?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진짜 거기 가면은 밥 한 끼 먹기도 힘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비싸다고 주차장도 엄청 비싸고 될 데도 없고 이거 잘못되면 밥값보다 더 나오니까 이게 현실인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1년이면 100억 가까이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이게 징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파악한 걸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덕에 그 이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 공영 주차장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한 이제 한 2023년 2월 달서부터 12월까지 해서 그 고덕동 2161-3번지에 한 주차면 한 210면을 이제 그 만드는 거를 이제 하고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그 주택에 지금 고덕의 삼성 쪽에 산다는 불법 주정차의 큰 문제에 대한 게 거의 90% 이상은 저희는 파악하기에 90% 이상은 그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건설 인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 이제 내년도 1월 달까지 삼성 산단의 서쪽에 한 주차 대수 한 2,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을 이제 삼성에서 이제 1월 말까지 한다는 알았고요. 얘기를 그 들었습니다. 200면 한다는 데가 예. 지금 단층 그냥 그러니까
층수 올리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층수를 올려서라도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거는 그 바닥만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응. 거기 아마 임시 주차장식의 그런 임시 쪽에 주차장이에요, 그것도? 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어쩐지 있습니다. 빨리 예. 된다 했다. 네. 그렇죠? 아니요, 한 달, 금방 어떻게 200면을 만드나 했거든요. 예. 그럼 그 2,900. 부지는 원래 무슨 부지예요? 아까 저기 삼성산단 쪽에 2,500대 주차 썼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00면 아, 200.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입니다. 저희 공영 주차장으로 시에서 그럼 제가 말하는 그 그 부지를 1층 그냥 바닥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공사량이 보니까 5층까지 5층까지. 되어 그게 있습니다. 200면이에요? 예, 그게 5층까지 예. 해서? 네, 210면입니다. 예. 40면씩 5층. 아무튼 그게 언제 완공이라고요? 그 2023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3 내년 12월? 네, 그럼 지금 12월이요.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착공은 2023년 2월부터 한다고 해서 예. 2월부터 해서 예. 그럼 일단은 내년에는 200면이라도 일단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공영 210년 주차장은.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그때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 조금 이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네.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도 있으니까 얘기하고 아까 말한 그 위험하다는 그 부분 빼고는 네. 그 주차 시간이라도 조금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일이라도 보고 잠깐 빨리 네. 가면 오히려 회전이 될 그렇죠.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좀 하셔요. 예, 그 외 지역은 조금 더 네, 탄력적으로 좀 하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아까 그 사고가 빈번화되는 데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네. 부분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만 좀 더 탄력적으로 네. 해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종합관제소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예. 사물의 쓰러짐 같은 특정 움직임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예. 시점마다 녹화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시점마다 녹화는 당연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평택시의 젊은 시민 3분이 희생되셨는데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예. 우리 평택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가정한다면 이 종합관제소의 대응 절차가 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이제 압사를 언급하면서 112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그 종합관제소는 어떻게 좀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방범용 CCTV에 이제 운영 센터 쪽에 보면 경찰관 한 분이 계속해서 상주하고서 이제 계시고요. 저희 이제 관제하는 요원이 이제 5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관제를 하고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쪽에 이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이 바로 112 뭐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종합관제소에 저희가 뭐 행정기관이 저희를 거치는 것보다는 바로 지금 현재 경찰이 상주하고 있고 경찰의 112 신고센터 쪽에서도 그 화면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이제 경찰에서 바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접수가 되면 바로바로 확인은 가능하다라는 바로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고 전일에도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징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워낙 많은 인파가 그 전날에도 모였고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건수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도 사전에 만약에 종합관제소에서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라는 것을 관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징후가 있었을 때 그 보고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나요? 특정 그러니까 평상시의 움직임보다 뭐 특정하게 좀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관제 요원들이 그거를 이제 실시간 관제를 하면서 이제 관제 일지도 이제 작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런 특이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같이 근무하는 그 경찰관한테 그런 상황 자체를 바로 같이 이제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에 같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특별히 그런 거를 저희가 인지를 못하거나 뭐 만약에 화면이 너무 많아서 뭐 순간적으로 못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관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2에 신고가 돼서 접수가 돼서 저희가 상황을 인지하는 것과 저희 종합관제소에서 먼저 상황을 인지했을 때 112에 저희가 신고를 112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 또 다른 어떤 뭐 안전총괄과라든지 해당 부서에 또 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사실 그 면은 지금 거기에 이제 경찰분이 상주를 하고 있고 만약에 크게 그게 만약에 재난재해라든가 그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적이라면은 저희 그 관제하시는 요원분이 시청의 안전총괄과로도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연락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발견된 그런 뭐 쓰러짐이나 하다못해 도난이나 절도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각종 사건 사고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 해당 상황에 맞는 바로 적절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관제소에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을 인지했었을 때 경찰 쪽의 협조를 경찰 쪽에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시 안전총괄과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게 좀 안내가 돼서 만약에 서로 어떤 미흡한 쪽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게 이런 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더 고민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뭐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지금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이런 예를 들면 신장동의 축제나 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인구가 밀집이 됐을 때 그 밀집된 걸 보고 112나 이런 데로 어떤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상황 전파가 된 적이 있나요? 현재는 없죠. 그거는 제가 이종원 의원님도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강도 사건이나 뭐 이런 많은 폭력 사건이 있고 하면 당연히 뭐 그거는 이제 같이 있는 경찰관이 그 인지하고 뭐 이렇게 112나 이렇게 상황 전파가 바로바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례 없던 어떤 참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매뉴얼들 우리가 이제 100만 도시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인구가 우리가 뭐 정말 시골 같은 도시라면 밀집이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가 100만을 내다본다면 그런 어떤 인구 밀집에 대한 매뉴얼도 좀 만들어서 그게 뭐 거기 상주하는 경찰을 통해서 상황 전파가 된다든지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 기존의 안전 매뉴얼로는 이게 전파가 될 수가 없어요. 평택시에서. 평택 역광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이 왔을 때 평택 역광장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그게 어떤 상황 전파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안전 매뉴얼에는 그게 상황 전파로 어떤 전달되는 매뉴얼은 없었다. 이종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대비하자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사업 소속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기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유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든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신평동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신평동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신평동장 한상호 외 남부지역 읍동장 2명 일동.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청 관할 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호 신평동장입니다. 정영삼 원평동장입니다. 이영월 통복동장입니다. 이현준 비전 1동장입니다. 임상성 비전 2동장입니다.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정화종 용의동장입니다. 지민철 동삭동장입니다. 조광준 팽성읍 총무팀장입니다. 남부권역 읍동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감사 자료로 가름 보고드리고 읍동별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팽성읍 소관입니다. 팽성읍에서는 김장김치를 담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 나눔 백김치 단가드리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팽성읍 새마을 분회에서는 복지관 중식 봉사를 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점심 준비와 청소 등을 제공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신평동 서관입니다. 신평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평택경찰서와 협업하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112 신고 현황 및 범죄 발생 분석을 통하여 합정동 조개터로 56번 길 일대에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 추진과 솔라 LED 큐브 안내판 및 솔라 표지판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안심하는 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개터 배미 상인회와 협업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헬로우 찾아가는 우리 동네 버스킹 공연을 총 4회 실시하여 누적 인원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마을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원평동 서관입니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이 어려운 주민을 직접 동행 방문하는 원평기 동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식재료 또는 생필품 등을 공용 냉장고에 기탁하여 식재료 또는 생필품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나눔을 제공하는 나눔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통복동 서관입니다. 통복동에서는 지난 7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5가구를 대상으로 이불 꾸러미 전달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비전 1동 서관입니다. 비전 1동에서는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업을 통하여 홀로 생신을 맞이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계절김치 담그기 사업을 통해 계절에 맞는 다양한 김치를 담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사업을 전개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식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비전 이동 소관입니다. 비전 이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도심 텃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46세대가 참여하였으며 농촌 체험의 기회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장목한 수확 작물은 연말 이웃돕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각 가구별로 심층 상담 후 여러 가지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정리, 청소, 소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물품 및 먹거리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 어르신들께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교동 서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자상위 계층 등 사회복지 계층 2,200명이 어려운 이웃과 세교동 거주 시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관내 주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 미장원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가정 방문으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용이동 소관입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우리 동네 쓰레기 담기 운동인 쓰담 운동을 4월부터 실시하여 깨끗한 용이동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이동 8개 단체 협의회에서는 월 1회 이상 총 15회 참여하였고 관내 청소년과 자원봉사 나눔센터가 연계하여 분기별로 총 2회 참여하였으며 평택대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들이 5차례 참여하였습니다. 쓰담운동을 통한 주민들 스스로 환경정화를 실천하여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동삭동 소관입니다. 동삭동 법원 인근 원룸 일대 쓰레기 배출로 인한 불편 및 미관 저해 해소를 위해 시범적으로 1개소에 지난 9월 FRP 수거함을 설치하여 거점 수거지 주변이 상당 부분 정리되는 등 개선 효과가 높아 향후 클린하우스 설치가 어려운 관내 원룸 지역 거점 수거지 전반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4년 착공 예정인 동삭동 신규 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꽃밭 조성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본청 관할 읍동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청 관할 읍동 사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모든 행정과 또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 읍동정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고 있는 비전 이동, 용이동 우리 통장님들하고 자주 뵙게 되는데요. 우리 비전 이동은 사실 인구가 5만 7천이 넘어가요. 그렇죠? 네, 10월 기준으로 57,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인구가 많고 예를 들면 계산군 같은 데는 전체가 3만 7천이에요. 우리 거기 가면 군수님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군수님 못지않은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무슨 애로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네. 이제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내년 예산 때 보고를 드릴 예정이지만 비전 이동은 82%가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서 소사동, 대동비 지역을 제외하면 도시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완비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일부가 말씀하시는 거는 인구는 제일 많은데 시에서 이제 큰 사업이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행히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덕동산 걸린공원 네. 그리고 신안고 뒤편에 매봉산 쪽에 비전공원 네. 두 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계속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하실 때 혹시 이제 누락이 되면 내년에는 이게 2024년도까지는 완비가 되어야 되고 비전 1, 2동 주민들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 만약에 누락이 되었으면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꼭 반영해 네네. 주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아요. 그 덕동산이나 배다리 공원이나 이게 사실 비전 1, 2동을 가리기가 뭐하게 서로 오가고 있거든요. 사실 비전 배다리도 비전 2동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 그 덕동산을 우리 이 공원이라는 게 우리가 허파라고 똑같이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 덕동산이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기도 했는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우리가 더 하기가 뭐해서 사유지를 지금 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사면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좀 시민이 가서 쉬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장님이 마침 때마침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 공원도 역시 거기와 더불어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제가 또 한 번 더 챙겨서 우리가 살고 싶은 또 가고 싶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보면은 우리 동장님 항상 그 용의동도 마찬가지로 쓰다듬는 굉장히 청소 같은 것들을 항상 열심히 모여서들 하시더라고요. 항상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깨끗한데 그걸 잘 유지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 용의도 동장님은 어떠신가요? 뭐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의원님의 뭐 관심과 배려 네.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예산보다는 지금 저 용의중학교 그 사거리가 항상 또 교통에 네네네. 좀 취약적으로 맞아요. 되어 있다 예, 예. 보니까는 그 학부모회를 비롯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또 그 건의가 좀 네네. 들어오고 요번 또 10월달에 시민과에 대해서도 아마 네네.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또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4, 4분기 경찰서 심의에서도 아마 좀 어렵게 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잘 좀 그게 원활하게 돼서 안전에부터 이렇게 좀 학생들이 또 더군다나 통학로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네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그 사거리에서 주로 선거 때도 많이 서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통학 시간에 애들이 많이 오가면서 이게 순간 신호가 바뀔 때 애들이 막 후다닥 막 뛰면서 위험한 걸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시민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 용의동 행정복지타운은 좀 제가 좀 땡겨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장님이 워낙 저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일 많은 게 그거고 또 주차장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두 통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입니다. 세교동하고 통북동은 의원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애로사항을 하고 싶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장님, 그 자료에 보니까 통복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저도 좀 이어서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복동은 지금 면적이 상당히 자그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인구는 그 동삭 세교지구 그리고 통복지구 그쪽에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인구는 좀 어느 정도 이제 10,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통복 동사무소가 지금 한 30년 가량 됐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곳이 없어서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매입을 하는 것도 무척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복 동사무소를 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쪽에서 통복 동사무소 부지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게 제일 지금 통복동의 가장 큰 애로점이고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복동하고 인접돼 있는 비전 1동 평택 경찰서 앞쪽부터 구 비전 1동 사무소 그쪽까지 그쪽 분야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옆 동네이기 때문에 단체장님의 부모님이 또 거기 사시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좀 통합이 돼서 좀 통복 동사무소 비전 1동 부지 쪽으로 해서 현재 통복동 부지와 가까운 그 비전 1동으로 해서 통복동 사무소 부지를 좀 선정을 했으면 어떨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구역 조정하는 게 좀 절실한 거죠. 지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이 고민의 시작은 이제 그 동사무소를 행정센터로 이제 옮겨야 되는 이제 부지를 놓을 곳이 없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근에 있는 좀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통복동과 비전 1동 그리고 비전 2동의 일부 그리고 신평동 쪽까지 엮어서 한 5만 명 정도의 도시를 동을 만들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고민을 같이 나눈 바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이제 들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제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을 좀 배제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비전 1동이 이제 구도심권에 있는 비전 1동과 새로 이제 길 건너편에 있는 이제 아파트 새로 신설된 곳 그리고 저기 끝에 이제 청룡동 부분까지 이제 해서 상당히 섹터가 넓고 근데 이제 그 삶의 이 모습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도심권이 그래서 뭐 생활권을 갖게 연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고민을 좀 공개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통복 동장님을 시작을 해서 이 논의를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이 어떠신지 좀. 일단 뭐 구 도심 이제 비전동이 이제 비전 2동이 이제 6만 명 넘어서 이제 커질 때 이제 소사동은 이제 비전 2동으로 분류가 됐지만 용이동 분동할 때 그때도 한번 이제 그 주민 근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이제 이제 비전 1동과의 경계 조정도 그때도 이제 논의가 됐고 비전 통복동과의 경계 문제도 이제 조정이 됐는데 여러 차례 한번 그 부분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동삭동하고 이제 새로 이제 해서 이제 그 도로 위쪽으로 이제 동삭동 나오면서 비전 1동 이 관계가 종합적으로 그 섹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경계 조정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통복동장 얘기했던 부분,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종합적으로 지금은 그 당시는 벌써 한 이제 2년 전 얘기고 지금에 와서는 또 상황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두 개 동을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세교동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지금 놔두면은 세교동이랑 동삭동 인근에 또 다른 동이 하나 또 분동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소요가. 그래서 이걸 좀 예측하고 고민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의 생활권이 비슷한 부분들 좀 이렇게 묶어드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 비전 일동 동장님 그 쓰레기 문전수거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국에서 네, 주민분들 반응이 어떠셔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 7월 1일자 비전일동장 부임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소사벌 중심 상가 지역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이제 카페거리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지역적 특성이 1층은 거의 상가고 2, 3층은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카페거리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이제 주로 상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거점 배출지가 한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점 배출지에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다 보니까 그 상가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저희 민원이 거의 하루에 한 서너 번씩은 나가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그쪽에 계신 이제 통장님하고 상인 연합회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이 지역을 거점 배출하는 것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상인연합회와 주민들이 직접 논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이제 합의를 한 후에 우리가 이제 환경국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이제 정식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는 굉장히 지역이 쓰레기로부터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됐고 그래서 상인들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고 주민들도 쓰레기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일별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통을 별도로 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도 없고 굉장히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이제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 일반 주택가 지역이 또 있거든요. 경리마트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관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결국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의 시민 참여가 함께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환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거기가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항상 심각하게 맞습니다.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LH에서 아직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어서 그러한 유휴지로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임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보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더큰데 중심 상가 지역에 지금 소사벌 상가 지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 문제가 지난번 이제 해당 부서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공원 부지는 이제 취소를 하고 옆에 있는 유휴부지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어서 그거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셔야만 그쪽 중심 상가하고 소사벌 상가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관련돼서는 뭐 저희 지역구 그 총장님이시니까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고요. 쓰레기 운전 수거가 이제 비전 일동에서 지금 처음 시작됐는데 잘 정착이 돼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평택에 이제 좀 모범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도 신경을 써주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비전 이동 저류지에 주차장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 이동 용이동이구나. 예, 죄송해요. 용이동 예. 용이동 청사 만드는데 옆쪽에 저류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 거죠. 건식 저류지. 지금 현재는 습식인데요. 네. 예, 습식인데 이제 건식으로 전환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 총괄과 관할인데요. 내년도에 이제 용역을 실시하고 이제 후년도에 공사 착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전 관련돼서 이게 민감한 사안들인 것 같아서 주민분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의견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류지에 차 대놓고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물이 찰 텐데 이걸 누가 관리할 거며 이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정확하게 짚어져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책자 보니까는 신평동인가 원평동이 체육대회를 동에서 따로 하셨죠. 원평동. 네, 남부 8개동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시고 원평동이 따로 또 하셨어요. 예, 영양이 출중하셔서 이제 하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 게 8회째입니다. 네. 8회째고 또 그동안에 역사가 있으니까 또 우리 동만의 화합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개최를 했는데요. 또 주민들이 이번에 연 인원이 제가 볼 때는 한 1,500명 이상이 반납하셨어요. 성공리에 치러졌고요. 우리 원평동이 이제까지는 뭐 역세권이라고 했지만은 많이 낙후된 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시개발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노을 생태공원도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박예병원부터 역에서부터 노을 생태공원까지 오는 도시숲도 이제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군문동도 확장하면서 경관 조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는 거라 주민들이 자긍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리에 잘 치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석동장님, 저희 지난번에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건 국장님께 좀 요청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려고 저희가 그 임시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삭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소의 협소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다른 층의 이제 입주 그 업체들 상가에 있다 보니까 업체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확대를 못하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동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좀 창의적인 방법들로 이제 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지 못한다라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한다든가 동장님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마이크를 키실까 말까 이러고 계십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내년도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제가 또 제안을 드렸던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대청사를 쓰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되는 이제 놀이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라틴 댄스 같은 댄스 프로그램들은 거의 이제 개설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이제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쪽에 대한 욕구가 높으세요. 그래서 어제 논의된 게 뭐냐면은 뭐 굳이 우리 청사에서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지역에 저희가 뭐 14개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주민수의 87%가 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자치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만 된다면 뭐 장소만 임대 조건이 맞아지면은 실제 저희가 강사를 출강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단 이제
그 아파트 분들만 쓰는 것만으로 제한만 두지 않고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의가 돼가지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 이제 그 강사 모집 공고가 이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강사 모집 공고가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제한을 뒀는데 요번에는 아예 분야 제한 없이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내년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작동에서 이렇게 좀 모범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옆에 단지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이 이제 노래자랑 아니 노래 교실 같은 거 하면 뭐 2단지 경로당에서 모여 삽니다. 그러면 3단지 어르신들도 오고 뭐 4단지 어르신들도 오고 해서 서로 얼굴도 좀 이렇게 익숙하게 동해서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저기 우측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화재 대피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센터에서 모두가 이제 일선에서 이제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민센터의 안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두에서 좀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더 챙겨보셔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 지금 9개 읍동에 화재 대피용 마스크 있는 읍동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죠, 지금. 국장님, 그 일선에 읍동에 설치가 좀 돼야 된다, 읍면동에.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참사 이후에 저희 의장단 회의도 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도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그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도 복도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고 방식을. 그런데 저희만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주민자치 우리 주민센터가 그런 각 민원실이든 뭐 동장님실도 그렇고 어떤 그런 화재 부분에 있어서 저런 방염 마스크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대피로가 있든지 탈출구가 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뭐 여기 참석하는 읍면동장님 전체가 다 점검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각자 어떤 이런 부분 그냥 우리가 이제 소방 점검을 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25개 읍면동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체 일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저희 원평동 같은 경우는 CCTV를 얼마 전에 한번 손을 봤죠. 그런데 지금 CCTV 신청사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청사가 지금 저희가 새 들어있는 곳이 동삭동, 용의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을 준비하는 곳이 신축을 준비하는 게 세교동하고 신평동이 있고요. 그죠? 당장 내년에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어떤 CCTV나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이 자리에 없는 면까지 해서 전체 25개 읍면동 전체에 대한 CCTV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올해 본 예산에 못 담았으면 내년도 1차 추경에서 적어도 읍면동의 어떤 CCTV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 점검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아직 쓸만하지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 방범 CCTV나 이런 것도 화소수나 이런 걸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에 8대 때 원평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오래된 CCTV를 이게 녹화가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다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화소수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고도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점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민원 창구의 모니터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이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작년인가에 그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듀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일부의 직원들만
듀얼 모니터로 변경이 됐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원 처리하고 할 때 이제 창을 여러 개를 띄울 수 있는데 듀얼로 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 단수 모니터면 이게 계속 띄웠다 올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듀얼로 설치 가능하다라는 그때 공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일부만 변경을 하고 지금 대부분 단수로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좀 받고 그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계속 몰려오고 하는데 계속 창 내렸다 올렸다 이게 속도가 다르거든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해본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번 점검해서 민원 창구에 발급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듀얼을 필요로 하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9개의 읍동이 오셨는데 3곳만 발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단 우리 그 중심에 앉아 계신 우리 신평동장님, 예, 뭐 시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당부의 말씀이 있거나 어떤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꼭 작정하고 나왔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뭐 거창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저희도 똑같이 이제 청사 문제가 합정주공 1, 2단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모니터로 송출되기 때문에. 동복동이나 이제 임대청사를 쓰는 다른 동과 같이 이제 우리 신평동 같은 경우도 이제 청사 문제가 합정주공 1, 2단지 재건축 조합하고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또 소망도 있으셔요. 그래서 그 이제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신평동 같은 경우 이제 그 명동 JC공원, 그다음에 이제 합정공영주차장이 하고 이제 배미는 이제 완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개터 쪽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었지만 조개터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희망하고 계셔요. 네, 그 부분도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평동의 어떤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뭐 비단 우리 신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모든 뭐 서정 중앙부터 해서 뭐 지역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세계동장님. 세계동장 최원종입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저희 세계동은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철거를 해고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신규 이제 잠시 나가 있을 텐데 그 장소는 이제 구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후년 하반기 때 이제 준공이 돼서 다시 올 것처럼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사 가더라도 CCTV라든가 하도도 낮아갖고 이제 못 본다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이제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게끔 추진해 나가고요. 이사라든가 그 업무 공백 없이 최선을 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손하명 의원님이나 이은하 의원님께서 잘 또 많은 협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팽성업장님께서 그 출타 때문에 지금 못 나오셨는데 뭐 당부의 말씀을 남기신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총무팀장님. 뭐 다른 말씀 남기신 건 없지만 제가 읍장님 대신 만약에 읍장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팽성읍 직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이네요. 고맙습니다. 그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행감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분위기가 뭐 좀 일반 부서와는 좀 다른 거는 뭐 확실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체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동이 팽성도 있고 대부분 없죠, 그죠? 비전일동, 예.
저희가 이게 이제 직원들의 어떤 식사, 물론 본청 직원들도 외부에 나가서 식사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본청과 출장소 그렇게 대부분 이제 자체 식당이 있는데 자체 식당 없는 곳들에 대한 어떤 대안, 계속 돌면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먹거리 뭐 예를 들면은 간단한 식당만 둬도 배달식으로 해서 가정식 백반을 이렇게 좀 취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같습니다.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낫나요? 일단 그 근본적으로 이제, 네. 뭐 이제 기본 식수 인원이 있으면 네. 식당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기본 식수 인원이 없으면 이제 뭐 적자 보전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네.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청사안에 뭐 일정 공간 확보만 충분히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캐터링 뭐 이런 것들 뭐 해서 식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이제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통으로 엮어서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식당들을, 그러니까 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제가 볼 때 그 팽성 저희 지역구로 발령이 나서 온 공무원들이 그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네. 그거는 반면에 이제 또 그렇게 없는 분들은 약간 더, 없는 읍면동은 더 불편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좀 본청 차원에서도 읍면동 25개 읍면동을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관할 마치기 전에 혹시 아까 뭐 질의에서 답변은 주셨지만 제대로 뭐 말씀 못 하시는 읍동 혹시 뭐 이거는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뭐 특별히 없으십니까?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의원님과 읍동장님이 안 계시므로 자, 본청 관할 읍동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송탄 출장소 그리고 안중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